직장인들 안 피곤한 사람 없다. 다 피곤하다. 그렇죠. 네. 네, 준비 잘 해오신 것 같은데.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아무튼 좋습니다. 쉬질 못해서 피곤한 거구나. 쉬면 풀리는 건데. 그럼요. 전문가들의 올바른 제안, 닥터 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배지선 원장님 또 모셨고요. 오늘은 이제 피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피로에 대해서 많은 환자들 진료해 왔었는데 피로에 대한 거 좀 아주 좋은 팁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준비 잘 해오신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아무튼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인들 안 피곤한 사람 없다. 다 피곤하다. 그렇죠. 근데 휴식을 좀 주면은 피로가 풀릴 수 있다. 이런 경우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갖고 구분하는 방법들 좀 있나요? 의학적으로 피로를 구분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마 증상의 기간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네네. 어떤 1개월 미만의 저절로 회복되는 일과성 피로인 급성 피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지속성 피로라고도 분류를 하고 네. 문제가 제일 이거죠.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만성 피로로 이제 의학적으로는 피로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로의 대부분은 사실은 육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생리적인 피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휴가나 휴식으로 피로가 풀린다 그러면은 사실 일과성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시고요. 네. 쉬지를 못해서 피곤한 거구나. 쉬면 풀리는 건데. 그럼요. 예, 많은 분들이 쉬지를 못해서 안 풀린다고 그러는데. 약간 워커홀릭들이 대부분 요즘 많으세요. 생각보다. 본인이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쉬더라고요. 잘. 배 원장님도 좀 약간 워커홀릭 아니세요? 약간 그런 그렇죠. 경향이 그러신 있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일과성 피로다. 네. 쉬어서 풀리면. 그러면 너무 네, 걱정할 필요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만성 피로가 뭐 문제가 된다는 거는 피로가 지속되면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또 면역력의 네. 기능이 떨어져서 네.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되고요. 뭐 집중력이나 판단력도 떨어지게 되고 네. 어떤 삶의 활력이 감소하는 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그런 네.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심각한 질환이 생겼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네,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 좀 판단하기에는 최근에 발생한 피로인데 예. 막 의도치 않은 어떤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거나 체중 감소? 네, 그리고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출혈이 일어난다거나 뭐 출혈이 나거나 괜찮았던 분이 갑자기 코피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다음에 호흡곤란. 호흡곤란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림프절이라고 하는 부위들이 있어요. 림프절 있죠? 네, 그런 데가 붓는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목이나 뭐 이런 애과 부위나 뭐 서해부 이런 데 있는 그 네. 림프절이 원래 안 만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부어서 만져진다든가 그런 그리고 거. 심잡음이 들린다든지 갑상샘이라고 이제 목 있는 부위가 막 붓는다든지 여기가. 네, 그런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네. 암이라든지 신부전, 뭐 간질환과 같은 질환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가보셔서 그렇습니다. 검사를 꼭 하셔야 되죠. 피로감과 겹쳐지면서 또 뭔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들이 같이 생겼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증상을 보면.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분들, 제 환자분들 보다 보면 약을 먹고 피곤해졌다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맞아요. 예. 조금 피로감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약들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진정 수면제 드시는 분들이 그렇죠. 수면제 네, 먹으면 조금 나른하고 하시잖아요. 쳐지죠. 네. 그다음 항우울제도 포함이 될 거고, 항우울제. 그 외에 이제 근육 이완제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약간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고 몸이 좀 나른해지고 무거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고혈압 약물이라든지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많은 종류의 항생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들이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항히스타민제가 보통 이제 뭐 알러지 때 쓰는 약들이잖아요. 코감기약에도 쓰고요. 그렇죠. 뭐 피부 알레르기 때 쓰고 그럴 때 그 약 먹으면 좀 졸린 이유가 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사실 약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을 끊으면 좋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곤한 이렇게 약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진짜 만성 피로 이거 이겨내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진짜 오랫동안 쌓여있던 거 사실은 제일 낫기가 힘든 건데. 사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좀 우리 배 원장님만의 팁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이게 너무 교과서 같다고 해서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 사실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에 비약물적인 치료로는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을 그러니까 시간과 양을 서서히 늘려갈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외에서 30분 이상 이제 뭐 네. 햇볕이나 밝은 빛을 쐬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예.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는 멜라토닌 분비도 맞아요. 잘 일어나죠. 너무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래서 또 낮잠을 잤는데 뭐 밤에 자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 그렇다 그러시면 사실은 막 억지로 커피를 마시기보다 좀 피곤할 때는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자보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해독. 해독, 역시 해독도 나왔어요. 해독과 또 내가 먹는 게 결국 나잖아요. 네. 그런 말처럼 평소에 먹는 음식과 영양소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 만성 피로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고, 저는 평소에는 잘 자요. 근데 조금 예민하게 네. 좀 그러니까 긴장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네. 나름의 어떤 이제 명상 같은 걸 조금 하는 편인데요. 명상 좀 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누워서도 이렇게 잠이 잘 안 올 때는 네. 그러니까 약간 푹신한 솜니불이나 모래 위에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심호흡하면서 약간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몸이 좀 무거워지면서 조금 이완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식의 좀 방법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팁이에요, 사실. 저도 지금 이게 쭉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낮에 햇빛 보면서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하는 거, 이거는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피곤한 분들. 낮에 또 약간의 낮잠 도움이 되고요. 그럼요. 네, 아무튼 커피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거 팁, 정말 좋은 팁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완시키면서 심호흡하면서 명상하는 거, 이것도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피로에 대한 얘기 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앞에 얘기를 돌아가서 쉬면 풀리는 거는 괜찮다. 괜찮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만성피로, 나도 만성피로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쉬어보세요. 휴가 내셔서 풀린다. 그러면 괜찮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좋은 얘기 앞으로 우리 닥터지안의 유일한 홍일점이신 배지선 원장님이었습니다. 닥터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